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세공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크게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들로 이루어졌는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가벼운 시간이니까 가볍게 듣고 이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의문의 개념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사람의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를 인식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아이가 강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누가 강 이렇게 해요, 우리 어떤 누군가가 강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귀에 들리는 소리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의문이 같았을 때, 기역, 아, 이응이라고 하는 이 의문이 같았을 때 그냥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의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같은 소리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우리가 같다고 생각하는 소리다. 자, 그게 의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의문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다. 그럼 이와 조금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럼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냐? 이 음성이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입니다. 자, 이게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다. 즉 우리가 뭐 음성인식 기계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뭐 열려라 참게 하면은 열리는 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의문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목소리 톤의 특이점을 인식해가지고 이제 문이 열리는 거겠죠. 그게 음성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반응하는 것이 이제 음성인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성이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다. 그리고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가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은 단어를 얘기했을 때 똑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의문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데,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다. 중요한 건 소리의 단위죠. 소리의 단위. 의문이라고 하는 건 가장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다. 그러니까 요새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라고 하는 것과 소리의 단위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뭔가 달라짐으로 해서 의미가 달라진다, 의미가 분화가 된다 그러면 의문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죠. 의문의 개념에서 중요한 건 하나, 의문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다.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다 이것이고, 그리고 의문이라고 하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하는 거,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의문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나눌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분절 의문은 다른 말로는 음소라고도 얘기하고, 그 분절 의문에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의문이라고 하는 건 이 분절 의문, 즉 자음과 모음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 나눌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자,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자, 이게 물과 불은 의미가 다르죠. 근데 이 물과 불의 의미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미음이 쓰였고, 얘는 비읍이 쓰임으로 해서 의미가 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문 자체, 이 자음 자체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달라짐으로 해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분절 의문, 즉 음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살펴봤지만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나의 소리인데 이것이 달라짐으로 해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의문이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뭐 물을 말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미음과 비읍이 달랐지만, 물과 불에서는 미음과 비읍이 달랐지만 말과 물에서는 중성인 아와 우가 달라짐으로 해서 의미가 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의 뜻을 구별하게끔 분화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음과 비읍이 다르다는 것과 아와 우가 다르다는 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르다. 구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눌 수 있다.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분절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의 종류가 있는데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자주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좀 어떤 사고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통은 좀 암기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자주 나오진 않는데 뭐 학교 시험 범위가 들어갔을 경우는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비분절 의문은 운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을 합해서 각각 운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비분절 의문에는 뭐 음의 장단이나 억양, 고저, 강세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통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것은 이 장단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음의 장단에 따라서 의미가 분화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밤이 있고 자 길게 발음하는 밤이 있고 짧게 발음하는 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짧게 발음하는 밤은 어두운 밤이죠. 저녁 시간. 그리고 길게 발음하는 밤은 먹는 밤인데 어두운 밤과 먹는 밤. 그럼 짧게 발음하면 어두운 밤을 나타내는 것이고 길게 발음하면 먹는 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비분절 의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비분절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비분절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구분할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밤. 이러면 이게 짧은 밤인지 긴 밤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밤. 어떤 밤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밤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가 길고 짧은지를 명확히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를 분화시키긴 하지만 명확하게 길고 짧다는 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비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는데 이 비분절 의문의 또 한 가지의 특성은 비분절 의문은 혼자 쓰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분절 의문에 실려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길게 발음하고 짧게 발음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그런 결합된 한 글자가 있어야 그걸 길게 발음하든 짧게 발음하든 할 수 있으니까 이 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쓰일 수 없고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건 혼자 쓰일 수 없고 분절 의문에 실려서 사용된다는 거. 분절 의문에 실려서 같이 쓰여야 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문의 개념과 의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게 이제 요것을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커다란 틀로 해서 각각 이제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아무래도 중요한 건 분절 의문이 뭐 자음과 모음이 갖는 특성이라든가 그 구성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요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